오늘 내용은 설정에 대한 부분으로 화면, 우리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화면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쉽게 뭔가 메뉴를 찾거나 또 단추를 찾을 수도 있고 화면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가 좀 더 확인하기 좋은 화면 상태로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초보자도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정 부분은 초보자가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잘 사용해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사용이 익숙해지시면 설정을 변경해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지금은 기초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 설정 사항들 정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배경 및 색 설정, 또 테마 설정, 잠금화면 및 화면 보호기, 전원 및 절전 설정, 디스플레이 해상도 등 디스플레이, 즉 화면에 관계된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설정하는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나온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또 시작 단추를 눌러 시작 메뉴에서도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시작 단추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선 확인을 해 볼게요. 시작 단추를 작업 표시줄 왼쪽 편 끝에서 클릭하십니다. 키보드의 윈도우 키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시작 메뉴, 시작 화면이 펼쳐지게 되고요. 여기에 설정 메뉴 보이십니다. 시작 누르신 다음 설정을 클릭하시면 윈도우의 전체적인 설정이 나오고요. 현재 로그인한 계정에 대한 설정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각각에 대한 설정을 별도로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기본 계정으로 보통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설정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아이콘과 글씨로 확인이 되십니다. 윈도우즈에 대한 업데이트 알림도 오른쪽에서 확인이 되시고요. 오늘 배우시는 부분으로는 개인 설정, 또 시스템에서의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설정 알아보십니다. 개인 설정을 클릭해 보실게요. 개인 설정 클릭하십니다. 홈에서 개인 설정으로 선택한 상태로 개인 설정에 대한 세부 메뉴 왼쪽에서 확인이 되십니다. 개인 설정에서는 배경, 색, 또 잠금 화면, 테마, 글꼴, 시작 화면, 작업 표시줄 등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겠고요. 처음 열었을 때는 개인 설정 중 배경이 선택한 상태로 확인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홈을 클릭해 볼게요. 물론 뒤로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고요. 홈을 누르시면 윈도우즈 설정의 홈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클릭하시게 되시면 설정의 시스템 화면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화면, 해상도 등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이외에도 시스템에 대한 여러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전원 및 절전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뒤로를 눌러 보실게요. 뒤로를 누르시더라도 윈도우즈의 설정 화면, 설정의 홈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시스템과 개인 설정 부분, 윈도우즈에서 설정 화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메뉴 선택이 가능한데요. 오른쪽 상단의 X, 닫기 단추를 눌러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의 화면 설정은 주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단번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 그리고 개인 설정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많이 사용합니다. 시작해서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로 갈 수 있는 메뉴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 중 우선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해 볼게요. 똑같이 시스템에서의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바로 화면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X, 닫기를 눌러보고요. 이번엔 개인 설정도 실습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서, 아이콘이 아닌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개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시작 설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개인 설정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윈도우즈의 설정의 홈 화면에서 다시 개인 설정을 누른 것으로 개인 설정에서는 배경, 색, 잠금 화면 테마, 글꼴, 작업 표시줄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 설정에서 우선 바탕화면의 배경 및 색 설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당 설정 화면으로 이동 가능하십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개인 설정 클릭하십니다. 이렇게 화면을 여실 수 있고요. X 닫기 누르셔서 시작 단추나 윈도우즈 로고 키를 키보드에서 눌러 펼치신 다음
시작 메뉴의 설정을 클릭. 다시 한번 개인 설정을 클릭해 똑같은 화면으로, 설정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배경과 색 설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경이 현재 열려져 있는 상태, 배경에 대한 설정 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배경은 현재 사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 아마 하단으로 4-5개가 보일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사진을 찾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10의 기본 이미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공되는 것들 중에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상단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적용이나 확인, 저장 같은 단추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함으로써 바로 적용이 완료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니 창을 최소화하신 후 현재 창을 접어놓고 바탕화면에서 확인해 보십니다. 최소화해 보면은 이렇게 배경 그림이 잘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최소화한 윈도우즈 설정창, 개인 설정창을 작업 단추를 클릭해서 다시 펼쳐 보실게요. 여기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사진은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함으로써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해 볼까요? 열기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PC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면 해당 사진을 바로 배경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찾기가 쉽고요.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에서 다운받으셨다면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해 찾아보세요. 사진이나 다운로드의 폴더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직접 지정을 해서 배경으로 사진 선택까지 눌러 설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습으로 사진을 더 지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사진이 혹시 있다면은 적용을 해 보시고요. 없다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어떤 폴더 안에 사진이 있다면 클릭해 선택하고 사진 선택 눌러주십니다. 바로 해당 사진으로 적용이 되고요. 최소화 단추를 눌러 적용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의 일부분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작업 표시줄에서 설정 단추를 클릭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맞춤 선택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채웠나에 따라서 사진이 다 보이거나 일부만 보일 수도 있고 사진의 크기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으로 해야 우리가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림은 다 거의 윈도우 10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림이 없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다시 최소화 눌러 어떻게 그림 배경으로 지정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오른쪽 아래로 텐트가 보이고 네, 중간 아래로 한 3분의 1, 아래로 3분의 1 지점에 이렇게 산의 굴곡이 보여지는 상태고 하늘이 보여지는 상태가 됐는데요. 배경 그림으로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다시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번엔 아래쪽 맞춤 선택에 기본 값인 채우기를 변경해 볼게요. 채우기를 클릭해 가운데 선택해 봅니다. 가운데로 선택을 했더니 텐트가 윗부분만 보이는 것 같아요. 창을 최소화하고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사진 사이즈가 아마 훨씬 더 커서 모니터에 꽉 채우지 못하고 벗어난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채우기는 모니터의 크기에 맞게 채워 그림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한 그림은 이 그림이라면은 크기가 모니터보다 큰 경우에는 모두 다 표현 못하고 일부분만 보여지게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다시 설정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대신 클릭하셔서 맞춤으로 또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르게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창을 최소화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이 사진은 가로로 상당히 긴 16대 9 비율보다도 좀 더 가로로 긴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 화면에다 맞춤을 했을 때는 폭에 맞추거나 높이에 맞추는 방식인데 가로로 길 때는 가로 폭에 맞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단에 사진이 아닌 영역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지금 현재 실제 사이즈로 보는 게 아니라요. 폭에 맞추어 축소해 보고 있고 상당히 가로로 긴 사진이라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세로 사진이라면 세로 길이에, 높이에 맞춰서 확인이 되고요. 가운데로 하시면 원본 사이즈로 사진이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잘려나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린 부분 없이 넣고자 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넣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단에서 다시 설정을 클릭합니다. 상하 좌우로 사진이 잘리지 않게 넣기 위해 우리 모니터와 비율이 다른 사진인 경우에는 맞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면 위쪽이나 아래쪽 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진이 아닌 검은 빈 영역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 선택에 있어서는 채우기를 적용하시면 빈 곳 없이 볼만하게 적당하게 보통 채워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 배경에 사진으로서의 지정에 있어 제공하는 사진, 제공된 사진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을 찾아보기를 클릭해 찾아서 설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때 사진의 크기에 따라 사진이 일부만 보이거나 또는 전체가 보이거나 반복되어 보이거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맞춤 선택을 클릭해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에 있어서 사진으로 배경을 적용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또 색상으로 지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록 단추를 눌러 단색으로 바꿔볼게요. 예전 윈도우에서는 단색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단색 중에 저는 검은색이 선택이 되어 있어 단색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색상을 왼쪽 하단에 있는 색으로 선택해 볼게요. 클릭해서 색상 바꿔보고 창을 최소화해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가 먼저 적용해 놨던 그림은 사라지고 단색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버전에서 단색 많이 사용해서 깔끔하다 하는 느낌 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어떤 색이 적당하고 눈에 필요가 적을지를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다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색상, 너무 화려한 색 하시면 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색상 중에 짙은 색 중에서 선택을 주로 하시고요. 창을 최소화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다시 눌러 설정 작업 단추 누르시고 배경에서 단색 사용 가능하고 사진 적용 가능하다 하는 연습해 봤고요. 나머지 한 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컴퓨터에 있는 저장된 사진을 찾아 배경으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이 없다면 배경으로 설정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할 수 없고요. 슬라이드 쇼로 30분마다 사진을 변경해 다른 사진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좀 어려우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인 방법 사진으로 하는 기본값으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나 1분, 10분 지정한 시간마다 배경을 바꾸는 슬라이드쇼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쇼 여러 장의 사진을 번갈아 가며 배경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 설정 중 배경에 대한 설정 알아보셨고요. 색에 대한 설정 별도로 있습니다. 배경에 있어서의 단색 설정도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색 설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 설정 중에 색을 클릭하십니다. 색 선택 같은 경우에는 배경, 단색, 배경의 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 화면이나 창 등에 대한 색 설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 윈도우즈 모드 선택으로 밝게나 어둡게, 또 기본 앱 모드 선택에 있어서도 밝게 어둡게, 투명 효과를 켜거나 끄실 수도 있겠고요. 또 테마 컬러를 선택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쭉 해서 맨 아래를 살펴보실게요. 맨 아래에 보시면 다음 표면에 테마 컬러를 표시한다 하는 부분에 두 가지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단에서 선택하신 색상을 아래쪽 체크한 부분에 테마 컬러로서 표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어떤 색이 여러분들 선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체크를 해 볼게요. 두 가지 모두 체크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색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일단은 작업 표시줄의 작업 단추의 색상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색을 선택한 색으로 작업 표시줄의 단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댔을 때 작은 창의 색상도 바뀝니다. 시작 단추도 눌러볼까요? 시작 단추를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의 색상도 해당 색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십니다. 테마 색상을 선택하시게 되시면 작업 표시줄, 창, 또 시작 화면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화면에서의 색상이 테마 색상으로 표현된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클릭해서 위쪽으로 보시면 보통 기본 윈도우즈 모드 어둡게 밝게 이렇게 선택된 부분 기본 설정 값이었고요. 여기에 버튼 자체도 색상을 선택하시면 선택한 색에 의해 단추들이 변경이 되십니다. 클릭하셔서 색상을 선택하시면 해당 색상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최근에 사용한 색 목록이 상단에서 보여지게 되고 윈도우즈 색상표에서 색상을 선택해 사용을 별도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짙은 남색을 선택을 해 볼게요. 반영이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짙은 남색 선택하시고 상단으로 스크롤 해 보시면 짙은 남색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현재의 화면에서도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창을 닫고 확인해 볼게요. 내 PC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파일 탐색기 창을 띄우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내 PC 아이콘 찾아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은 색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메뉴 색상, 또 화면을 클릭했을 때 상단 제목 표시줄의 색상,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선택한 색으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시작 단추도 클릭하시면 선택한 색상으로 시작 화면 색상도 확인이 됩니다. 화면 클릭하시고 창을 닫고요. 다시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개인 설정의 바탕화면의 색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설정 클릭해서 윈도우즈 설정 중 개인 설정 화면으로 개인 설정 중 색 화면으로 이동하십니다. 색 선택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밝게, 어둡게, 사용자 지정 등 세 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서 테마 컬러 색상을 별도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하나를 선택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해당 색상이 잠시 후에 반영이 되며 먼저 살펴볼 곳으로는 이 단추 부분 또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빠르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에 대한 제목 표시줄 및 창의 테두리에만 적용하고 시작 메뉴에는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체크를 빼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창, 또 파일 탐색기를 눌렀을 때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 노란 단추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우리가 선택한 창으로, 선택한 색상으로 창 확인이 되십니다. 클릭해서 구분하실 수 있겠고요. 창을 닫으시고 시작 화면, 작업 표시줄, 또 알림센터, 시작 등에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 단추를 눌러보시면 적용되지 않고 기본 색상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면 빈 곳을 클릭해 펼쳐진 시작 메뉴는 접어 놓으시겠습니다. 개인 설정에 있어 배경, 바탕화면의 배경 지정해 보셨고 이번엔 창에 대해서 제목 표시줄이나 또는 시작 화면에 대해서 색 설정 가능하다 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번엔 테마 설정 알아볼게요. 테마를 클릭해 확인하겠습니다. 테마를 클릭해 보시면은 현재의 테마는 사용자 지정으로 우리가 선택한 배경,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색상, 또 소리나 마우스 커서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다른 테마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윈도우즈 기본 테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마를 바꾸셨을 경우 윈도우즈의 기본 테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윈도우즈 기본 테마로 변경 가능하고 또 좀 더 많은 테마를 활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많은 테마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 제 컴퓨터에서의 테마는 다운로드 받아 생성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없을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테마가 아마 윈도우 10 그리고 기본 윈도우 라이트나 꽃 정도는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테마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 가능하십니다. 다른 테마로 이용하고자 하신다면은 클릭을 해서 테마를 바로바로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꽃 테마, 또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여러분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테마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테마는 한 가지뿐 아니라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4가지에 대한 설정으로 바탕화면의 배경과 전체적인 창이나 시작 화면의 색상, 그리고 소리나 마우스 커서의 크기나 색깔 등 해당 세팅된 대로 이용 가능하시고 개별적으로 클릭해서 바꾼 다음에 해당 테마를 저장해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배경 그림과 색상으로 창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 마우스 커서 보시면은 저는 색상이 분홍색으로 또 크잖아요. 이런 것도 마우스 커서에 대한 설정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우스 커서 클릭하셔서 마우스의 크기를 바꾸시는 것,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나 색상 등 바꾸는 것 여기서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창에서는 닫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클릭해 개별적으로 설정 가능하고 또 세팅되어 있는 테마를 선택함으로써 바로 4가지 모두 개별 적용이 되어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많은 테마 보기 하시고자 한다면 클릭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이 뜬 경우 여기에서 찾아 저장하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의 윈도우즈 테마 화면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무료로 제공하는 많은 테마들이 있으니 클릭해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배우시고 이용해 보시고요. 기초 단계에서는 현재 창은 닫고 제공되는 테마로 변경해 보고 다시 기본 테마로 윈도우즈 10에 대한 기본 테마로 바꾸거나 개별 설정으로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으로 테마 설정까지 해보고요. 열어놨던 창은 전부 닫고 이번 2부에서 시작할 내용은 잠금 화면 및 화면 보호기로 같은 개인 설정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바로가기 메뉴상에서 개인 설정을 클릭합니다. 잠금 화면 메뉴가 있습니다. 시작 단추 눌러도 가능하겠습니다. 닫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단추 클릭 후 설정을 클릭합니다. 개인 설정 클릭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잠금 화면, 배경색, 우리가 지금 일부와 지금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잠시 후에는 시스템에 있어서 디스플레이나 전원 설정 등에 대해 다뤄봅니다. 개인 설정을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잠금 화면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잠금 화면은 현재 여러분들 잠금 화면이 미리 보여지고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잠금 화면에서는 날짜, 요일, 시간 등이 표시가 되고 잠금 화면은 잠시 잠금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잠금 화면이 잠깐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 윈도우를 실행시켰을 때, 즉 컴퓨터를 켰을 때 잠금 화면 상태에서 시작해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 화면을 풀고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핸드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잠금 화면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보통 드래그로 잠금을 해제하거나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하면 홈 화면 나오듯이 컴퓨터도 그런 방법으로 잠금 화면과 홈 화면을 구분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로그인 화면에 잠금 화면의 배경 그림을 표시하는 것으로 켜놓으시면 잠금 화면 배경 그림이 표시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잠금 화면에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을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앱, 날씨나 어떤 특별한 앱을 선택하시면 잠금 화면에서도 해당 정보가 보여지는 내용 같아요. 네, 잠금 화면, 여러분들 아마 잠금 화면을 이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즈 추천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살펴보시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여기 각자 어떻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을 선택해 보십니다. 배경 화면에서 사진 정하듯 잠금 화면의 배경도 여러분들이 각자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기본 잠금 화면으로서 이 그림이 많이 설정되어 있던 것 같아요. 바꾸지 않았다면 이 그림 또는 이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잠금 화면일 수 있겠습니다. 잠금 화면도 다른 그림으로 선택을 해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배경화면 설정과 마찬가지로 찾아보기를 통해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가족 사진이나 여러분들의 사진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잠금 화면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 또 잠금 화면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셨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화면 보호기 설정 따로 잠금 화면 설정에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설정을 클릭해 보실게요. 화면 보호기, 지금 현재는 화면 보호기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화면 보호기 부분에 없음, 여러분은 이미 다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목록 단추나 글자 부분을 클릭해 보십니다. 화면 보호기로 사용할 몇 가지 확인이 되고요. 이 중 비눗방울 선택해 보겠습니다. 보통 대기 시간은 10분으로 설정하시게 되십니다. 화면 보호기의 역할은 컴퓨터를 켜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분이 지나면 화면이 보호기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용하고 있던 화면이 아니라 화면 보호기 상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눗방울이 움직이며 화면을 골고루 색을 보여주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30초가 기본값인데요. 1분이나 2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시면 그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원 설정을 통해 설정을 통해 화면이 꺼지도록 하는 기능 별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는 시간은 지금 현재 대기 10분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 상태가 되는데요. 10분 동안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을 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짐 상태로 화면 보호기 상태로 이렇게 비눗방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나 키보드 동작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 안 한다라는 간주를 하게 되면 10분 동안에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사용 안 한다고 간주하면서 화면을 보호하는 상태로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호기에 대해서 미리 상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화면 보호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비눗방울이 움직이게 되죠. ESC 키 누르시면 또는 마우스를 움직이기만 하셔도 화면 보호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리 보기 상태에서 지금은 화면 보호기가 설정된 상태가 되고요. 마우스만 탁 잡아도 화면 보호기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미리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의 상태에서 적용이나 확인을 누르시게 되시면 그냥 10분 후에 화면 보호기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고 10분 동안 마우스, 키보드에 대한 조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라면 화면 보호기로 바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기에는 다른 종류도 있는데요.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해서 리본으로 화면 보기 모양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보기 또 눌러서 확인을 해보세요. 마우스를 잡으면 바로 미리 보는 상태를 벗어나게 되고요. 다른 유형 어떤 것들이 있나 찾아 미리 보기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마우스를 잡으면 화면 보기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컴퓨터를 켜놓고 한참 동안 켜놓고 다른 일을 하다 다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면 보호기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는 앞으로 배울 절전 기능도 함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은 컴퓨터를 켜고 사용을 하다가 사용 안 하면 바로 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화면 보호기나 절전 기능이 의미가 없게 돼요. 보통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놓고 사용을 하든 말든 계속해서 켜놓고 또 점심 식사하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 켜놓고 다니는데요. 그리고 퇴근할 때 또 끄게 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고 잠깐 또 자주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특히 화면 보호기나 절전 기능을 함께 사용하시면 컴퓨터의 수명이나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화면 보호기를 끄고 없음으로 끄고 확인을 누르고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정하셔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우스를 잡자마자 화면 보호기를 벗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확인까지 클릭하십니다. 윈도우즈의 개인 설정 중 잠금 화면 하단에는 화면 보호기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설정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위쪽에서 확인해 본 잠금 화면 설정. 저는 지금 잠금 화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제 로그 아웃 하는 경우에 윈도우의 계정을 로그 아웃 하는 경우에 잠금 화면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잠금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습을 지금 자세히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잠금 화면을 나중에 이제 확인하실 때 여기에 선택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금은 확인은 저와 같이는 못하더라도 잠금 화면의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을 하나 골라 볼게요. 더하기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 잠금 화면의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으로 날씨 정도, 또 여기 메시지는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로 해볼까요? 날씨를 선택하시게 되시면 미리 확인은 안 되지만 이 부분에서 날씨가 표시가 됩니다. 잠금 화면에서 세부 상태를 표시할 앱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이 부분에서 날씨 잠금 화면에서 표시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금 화면의 배경 그림을 선택한다거나 잠금 화면에 무엇을 표시할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잠금 화면 부분에서는 화면 보호기 설정까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창을 닫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명을 드린 화면 보기와 역할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관계된 설정으로 전원 및 절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해당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고자 하신다면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십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이고요. 디스플레이와 별도로 전원 및 절전 설정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및 절전 설정을 클릭하실게요. 두 가지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절전 모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십니다. 전원 및 절전에서 디스플레이 또는 시스템상에서의 화면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끄기 기능을 저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수업용이라서 계속해서 화면이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 안 하고 있는데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 화면에 대해서는 10분 또는 20분, 30분 정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으신데요. 화면 보호기가 아니라 절전 기능으로 화면의 전원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됐는데 전화 시간 20-30분 길게 통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 전원 절전하는 방법으로 화면의 전원을 자동으로 끄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10분이 좀 짧다면 30분 정도도 적당한 것 같고요. 사용하든 말든 계속해서 사용하든 말든 계속해서 전원이 켜지도록 하고자 한다면 안함을 하시면 되세요. 화면에 대한 전원 설정 알아봤고요. 또 절전 모드 별도로 확인해 보십니다.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PC를 절전 상태로 전환.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 모니터 아니라 시스템 본체를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안함으로 저는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시간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통 시스템 본체에 대한 전원 설정은 30분 정도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10분으로 하셔서 더 절전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사용을 안 한다. 켜놓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30분이 지나면 시스템 본체의 전원이 절전 상태로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시간을 화면, 즉 모니터와 시스템 본체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둘 다 30분 또는 10분에서 30분 사이로 해놓으시면 전기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는 수업용으로 계속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절전 상태로 또 돌아가면은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지금 절전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및 절전 설정 여기에서 알아보셨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홈을 선택하시고 개인 설정 선택해 보십니다.
개인 설정에 잠금 화면 선택해 볼게요. 잠금 화면에 화면 보호기 설정, 아까 화면 보호기 설정 했는데요.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클릭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호기 설정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화면 보호기 설정의 대화 상자에서도 전원 관리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전원 설정 변경을 클릭해 볼게요. 제어판에서 별도로 전원 옵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제어판에 하드웨어 및 소리, 전원 옵션 페이지가 되겠고요. 기본 전원 관리 옵션이 균형 조정으로 권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세요. 네, 클릭해서 균형 조정 권장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설정을 변경, 설정 변경 클릭하셔서 디스플레이 끄기,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설정하는 것을 여기서 하셔도 똑같이 우리 조금 전에 설정하신 것과 같은 설정이 되겠습니다. 취소 누르고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설정을 변경하시면 사용자 지정 전원 관리 옵션이 생성이 되고요. 네, 해당 설정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균형 조정 상태로 변경해서 체크해 설정을 변경해서 설정 변경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취소 누르실게요. 바꾸시고 나서는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어판의 하드웨어 및 소리, 전원 옵션에서도 개별 설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전원 옵션 창은 닫겠습니다. 화면 보호기, 전원 설정 변경 부분, 절전 설정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창을 닫고 개인 설정에 잠금 화면 하단에 화면 보호기 설정에서 알아보셨습니다. 홈 단추 눌러볼게요. 홈 누르시고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이동해 볼게요. 조금 전에 현재의 창을 실행하기 위해 바탕화면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눌러 실행을 하셨다면은 시작 단추를 눌러 설정을 눌러 나온 현재 설정의 첫 화면에서 시스템을 선택해 주시고 디스플레이, 조금 전에는 전원 및 절전을 이용하셨고요. 디스플레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화면에서의 설정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고 두 개의 모니터를 식별하거나 검색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니터를 하나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한 개의 모니터에 대한 설정만 가능하시겠습니다. 모니터, 저는 듀얼 모니터 써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사항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부분 보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상도를 높이면 크기가 작게 보이며 넓게 많이 보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값을 작게 하시면 크게 보이고 덜 보이고 흐려 보인다, 이렇게 해상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는 높을수록 더 선명하게 많이 넓게 보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지금 보여지는 값과 비교를 해 보실게요. 목록 단추를 눌러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선택
값 창이 나오게 됩니다. 네, 스크롤 위아래로 해서 맨 위쪽으로 주로 하시면은 권장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네, 컴퓨터 본체 또는 그래픽 카드나 모니터에 관계되어 권장하는 값이 있고요. 사용 가능한 크기 값이 있습니다. 네, 여기 값을 자세히 보시면 비율이 16대 9의 비율이거나 아니면은 4대 3 비율이거나 섞여 있어요. 16대 9의 모니터에서 4대 3 비율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왜곡이 되어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상태는 사실 권장 모드이지만 보통 권장 상태는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사이즈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콘이나 글자들이 창의 내용들이 작게 보여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선 대부분 권장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권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고해상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값으로 일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셔서 1024768 찾아보실게요. 1024768 찾아보십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설정을 유지할 거냐 물어보게 되고요. 미리 보여져요. 설정 유지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는 와이드 모니터였는데도 불구하고 4대 3 비율을 선택하다 보니 4대 3 비율로 화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 또 바꿔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값 부분을 클릭하시고 값이 저랑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1600에서 900 정도, 1500에서 900 정도 있다면 선택을 해보십니다. 변경한 설정 유지 클릭까지 해주세요. 클릭을 안 하시면 원래의 해상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던 1280, 720의 해상도보다는 높은 비율이라서 아마 글씨도 상당히 더 작게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고해상도로 할수록 글자가 작아진다.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조금 전에 이용하셨던 것보다 비율은 와이드라서 화면에 꽉 차게 잘 보일 수는 있지만 글자가 상당히 작아진 게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해상도 값을 클릭하십니다.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1280, 720 해보실게요. 1280, 720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 해상도로 실제로 사용하는 권장 모드보다는 훨씬 더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상태로 수업을 여러분들 큰 화면, 큰 글씨 등으로 보시도록 해상도를 낮춰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1280, 760으로 선택하신 다음 변경한 설정 유지를 클릭해 주세요. 조금 전에 1600 곱하기 900으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큼직해서 웬만한 글자는 다 파악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1280, 720으로 하시고서 화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현재 설정창을 닫고 인터넷을 띄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권장 모드로 사용하다가 지금 1280720으로 바꾸셨다면 아이콘 자체도 상당히 커졌을 것 같아요. 예상도에 따라 아이콘 크기도 달라 보이십니다. 인터넷 아이콘을 찾아 더블 클릭하실게요. 네, 상단의 검색란, 네, 상단의 주소줄 또는 검색란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검색란이 있다면 클릭해서 네이버로 S를 누르시든 니은을 누르시든 네이버 목록으로 검색어가 나오게 되고요. 네, 네이버 검색어 목록이 나오면 클릭하십니다. 글자를 다 쓰지 않더라도 네이버를 쉽게 찾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결과에서 다시 클릭해 네이버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네이버를 많이 활용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수 있겠는데요. 1280720으로 하시면 이렇게 상당히 크게 가로폭에 꽉 차게 내용을 보실 수 있지만 위아래로는 짧게 보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하셔야 아래 내용까지 이 정도까지 보실 수 있고, 원래는 기니까 스크롤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아무래도 확대해서 보시다 보니까 위아래로 좀 더 짧게 보실 수밖에 없고 넓게 크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명도는 권장보다는 덜 선명하게, 약간 더 흐릿하게 보일 수 있어요. 권장으로 사용하실 때 글자가 훨씬 더 또렷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이버 화면은 꽉 찬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데, 창을 최소화하고 해상도를 권장 해상도로 바꿔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후 디스플레이 설정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시거나 또는 바로 보여질 때 디스플레이 해상도 값 부분을 보세요. 지금 현재는 1280720이고요. 지금 1280720 상태가 편한 분들은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권장 해상도, 모니터와 시스템 본체 또는 그래픽 카드에서 제공하는 권장 해상도 대부분 아마 1920, 1080이실 것 같고요. 네, 요 값보다 더 크거나 또는 작은 값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와이드 모니터에서의 권장이고요. 값이 다르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모니터에서 권장으로 써져 있는 값을 클릭하셔서 변경한 설정 유지를 클릭합니다. 상당히 글자 작게 나오고 위아래로 길게 보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빈 공간이 커져 있어요. 현재의 창을 닫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콘도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상도 값을 바꾸니까 배경 그림 또한 위치가 달라져 있어요. 저는 그런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작업 표시줄도 작게 보일 거예요. 작업 표시줄 살펴보시면 인터넷 작업 단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추가 될 것 같은데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좀 전에 넓게 크게 보이던 네이버 페이지가 약간 이 정도만 보인 것 같죠? 아래쪽으로 더 많은 내용이 보여지고 길게 보여주다 보니까 축소되어 훨씬 더 작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공간도 생기고
그렇게 돼요. 아무래도 상당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선택하시고 뉴스를 본다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클릭해 가면서 뉴스를 찾아보세요. 뉴스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로 눌러가면서 각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뉴스 찾아보시면 상당히 작은 글씨로 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프로그램 엣지상에서도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인터넷 창 하나뿐 아니라 보고 계신 전체적인 화면에서의 모든 부분에 대한 확대 축소, 크고 작게 하시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 지워졌네요. 네, 하시기 위해서는 해상도 설정,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넷 창 최소화 하시고요. 네이버 첫 화면 열어볼까요? 네, 또는 아무 화면이나 여셔도 되시고요. 여기에 N 표시 누르시면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창을 최소화해 놓으신 다음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편한 크기 상태로 각자 바꿔 보실게요. 바탕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설정을 클릭합니다. 상당히 작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권장으로 이렇게 큰 값으로 하면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이 스마트폰 화면 등에서 파악하시기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해상도를 낮춰 큼직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사용하고 있는 값은 1280720으로 와이드 비율로 해상도를 낮춰 크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값을 사용해 보시고 불편하시다면은 또 1366768 또는 1360768 등 또는 14 또 16의 900 이렇게 16대 9의 비율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4대 3 비율이 아닌 것 찾아서 선택을 해 보시면 위로 갈수록 좀 더 작아지고요. 전체적인 글씨나 그림 화면이 작아지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큼직큼직하게 보여집니다. 너무 크게 보여지면은 가로로도 스크롤바가 생겨 한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수업에서 저희는 1280720으로 이 정도의 큼직한 크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경한 설정 유지를 클릭해 그나마 권장보다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창도 닫고 변경된 아이콘의 크기도 확인을 해보고요. 작업 표시줄에 인터넷 단추를 눌러보면 아까와 같이 좀 더 크게 폭에 딱 맞는 크기로 확대해서 인터넷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각 개인에 따라서 편한 상태,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정하시되 가급적이면 비율에 맞는 것으로 꼭 이용을 해주세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 컴퓨터를 사용할 때 편하게 큼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 부분, 즉 시스템의 디스플레이 설정에는
또 다른 텍스트나 앱, 또 기타 항목에 대한 크기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십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이동하고요. 화면의 해상도는 권장 해상도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좋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권장 해상도를 주로 사용하시라고 하고요. 권장 해상도는 선명하기도 하고 좀 더 한 화면에 많은 것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 불편한 점이 있다면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권장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만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비활성화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클릭이 되실 거예요. 기본값으로 100%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해상도로, 권장 해상도로 고해상도로 설정을 하신 경우에는 텍스트라도 125% 정도로 해놓으시면 그래도 글자가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작다면 150% 설정까지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을 함께 변경해 보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최적화된 가장 좋은 크기의 상태로 설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열 및 레이아웃 부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고해상도로 해놓고 사용하고자 할 때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만 한 125% 정도로 조금 크게 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비활성화되어 저는 보여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각자 눌러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